시장에서 이제는 주목할 만한 키포인트 3가지로 요약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 바텀업. 바텀업이 뭐냐 하면 이 탑다운하고 바텀업이라고 해서 탑다운은 뭐냐 하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거잖아요. 이게 매크로 지표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를 이제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고 하고 바텀업은 아래에서 위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거를 이제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매크로보다는 기업을 보자 이런 얘기인데 아시겠지만 한 2주 정도는 이제 고용과 물가 지표의 향방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했고 특히나 이제 금리 자체가 상당한 랠리,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 전체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물가가 나오고 또 간밤에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좀 둔화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물론 7월에 한 번 더 올린다라는 거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또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고용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고용은 좋은데 물가는 낮아지는 일종의 약간 골디락스. 그래서 이제 매크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에 대한 시선은 이제 좀 걷어들이고 실적 시즌도 시작됐고 이제는 바텀업, 즉 종목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의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간밤에 나온 뉴스들 찾아보시면 일단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이 상당히 급등을 보이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어요. 뭐 바드 AI라고 해서 브라질하고 유럽 연합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챗 GPT에 대항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AI가 이제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작년에 메타버스 있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근데 메타만 진출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형성되고 산업이 되려면 주요 기업들 그리고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테슬라만 전기차 만들었으면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까지 크지 못해요. 벤츠, BMW 기존의 기업들이 투자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진 것처럼 AI도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하다못해 메타도 AI 러닝 모델 출시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키워나간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제 또 다시 AI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 생기고 있고요. 더불어서 간밤에 발표됐던 펩시라든지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도 기업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래서 실적 시즌도 됐고 이런 바텀업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키워드 첫 번째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 미국에서도 은행주를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키포인트 열어볼게요. 순환 사이클. 뭐 여기서 연결되는 건데요. 매크로가 안정을 찾고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면 이렇게 순환, 경기라는 거는 항상 저점에서 회복, 고점 또 둔화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또 아니면 산업들이 그 국면마다 힘을 받는 그런 뭐랄까 사이클을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경기를 이제 저점을 지나갈 때 항상 초반에는 이 통신 기업이나 자유 소비재, 테크 기업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통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사실 빅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혁신 기업이나 아니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비재들이 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산업재, 원자재 이렇게 확산되는 그림을 보이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는 또 산업재나 금융주가 좀 움직여줬고 또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나와주는 그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이제 기업 이익률이 올라오다 보니까요, 실적 시즌 7월 이후에 가파르게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그래서 이익을 상향 조정되는 기업에서 하향 조정되는 그런 기업의 비율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닝스 리비전 레이시오라 그래서 ERR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이익 수정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살만한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살만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주도 업종만 봤었는데 주도 업종 내에서도 소외주를 본다든지 아니면 소외 업종을 이제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이제 버려뒀던데 이제는 소외 업종에서도 대형주 위주로는 좀 올라온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간간히 시장 내에서는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저점을 지나서 회복 사이클로 가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좀 그나마 안 되던 업종들도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소 조금 거리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도 네. 그동안 너무 1분기 때 SVB라든지 지역은행 문제 때문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대송충당금 더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배당도 늘리고 이 정도 금리면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을 딱 스타트를 끊는 게 금융주거든요, 미국은. 네. 그래서 미국의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금융주가 되면 또 산업재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선순환 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는 가져갈 수 없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일부 주도 업종들이 조금 치고 가다가 좀 쉬는 타이밍에 바로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이 올라오면서 지금 벌써 2,600도 다시 트라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면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순환 사이클이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키워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건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죠. 어디를 봐야 되나, 어떤 업종을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닝 서플라이즈, 즉 실적 시즌에서 시장이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과 업종이 당연히 성적이 좋겠죠. 네. 그런 기업을 좀 미리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게 이 기업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분기 실적이 끝나다 보니까 기업별로 이제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리고 분기가 끝나게 되면 산업에서 주는 데이터, 그리고 탐방이나 이를테면 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기업의 분위기를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나오는 보고서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신뢰도나 신빙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마다 이익을 상향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기업을 갔다 왔는데 이익이 더 괜찮아서 TP, 즉 목표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이익을 좀 더 올리는 기업의 보고서가 나온다. 그러면 그 기업은 좀 이 어닝 시즌에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기업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 전체적으로도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닝 리비전 레이쇼, 이익 수정 비율이 올라가는 산업이 전체 실적 시즌에서 조금 더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네. 철강 업종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익의 조정이 뭐 포스코를 필두로 현대제철까지 이렇게 상당히 가파르게 철강 업종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또 자동차, 현대차 기업을 필두로 자동차 부품주가 또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이익의 상향 조정이 더 가파르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 그리고 이제 항공이 의외로 이 유가가 하락한 영향과 리오프닝, 우리 또 여행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뭐랄까요,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사 자본주 하면 이제 방산하고 이제 상사하면 우리가 또 일본에도 상사가 있지, 우리나라도 상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의 이익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보고서를 합쳐봤더니 이런 업종들이 더 다른 업종보다 뭐랄까요, 실적 시즌에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업종들을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철강도 있었고, 기계도 있었고, 네. 자동차 안에서도 부품이 부품주. 조금 더 유망하다. 맞아요. 여러 업종 중에서 그럼 짓궂은 질문 하나만 네. 드리자면, 이 많은 업종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이익 상향이 높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이익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철강 업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철강 내에서도 보면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부분 2차 전지의 모멘텀으로 가져가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현대제철마저도 약간 이제 예, 반등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뭐 중국발 정책의 모멘텀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냐. 물론 중국이 정책을 썼다 해서 우리나라의 철강사들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아시아의 어떤 철강 마진이 함께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제철마저도 어닝이 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뭐 포스코 홀딩스야 당연히 밸류에이션도 비싸졌지만 굉장히 아직도 여력이 있는 상황. 그렇게 보면 철강 업종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말씀을 해주셨나 싶네요. 제일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익이. 맞아요. 예. 가장 이제 유망한 업종 안에서는 철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실적 시즌이 시작하는 만큼 실적들이 어떻게 향방을 보일지 그 안에서 흐름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키포인트 시간 함께 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월가웨브 시간에서도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